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부동산과 세금 11번째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는 부동산 보유에 관련된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보유시에 내는 세금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임대하게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이 생기겠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죠. 해마다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다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죠.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을 줄이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누구 앞으로 취득하느냐?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 적은 사람 앞으로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야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다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해서 임대 등록할 때는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임대 등록하는 것이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요,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과 부인이 각각 2분의 1 또는 자녀들하고 같이 취득할 수 있겠죠. 이때 또한 남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부인에게 증여할 때는 10년 동산해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경우도 되겠고요. 소득이 적은 사람 앞으로 취득해서 사업자 등록,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세를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 중요한 게 적은 사람 앞으로 취득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자금 출처를 조사하니까 이 자금 출처를 정확하게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부동산 보유 시에는 재산세가 있고요. 종합부동산세가 있죠. 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과세관청이 시군구가 징수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서 이거는 세무서가 징수하는 건데요. 이 재산세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각각 재산세는 개별 과세입니다. 물건별로 과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동구에 하나 있고 강동구에 하나 있고 강남구에 하나 있다면 각 구별로 각각 개별 과세하기 때문에 그렇게 재산세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주택을 다 합쳐서 합산과세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를 하는 기준일이 매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세금을 또 재산세나 종부세를 안 내려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5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게 되면 당해년도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6월 1일 기준이기 때문에 전에 팔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사는 사람은 6월 2일 이후에 양수하면은 역시
세금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되겠죠. 6월 1일 기준이니까 5월 30일 이전에 팔면 세금이 없다. 6월 2일 이후에 사면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6월 1일 날 샀다. 6월 1일 날 매수하게 되면 이거는 매수인이 세금 냅니다. 매수인. 사는 사람. 그러니 6월 1일 날 사는 사람은 억세게 재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날 매수했다면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잔금 기준일이 되겠습니다. 잔금 기준일. 그래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산세 감면받는 건 잠시 후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종합부동산세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은) 현재 현행법은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 시에는 세금이 없습니다.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9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공시가격을 12억짜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당연히 종부세를 내야 되겠죠. 9억 초과니까요. 그러나 이때 부부 명의로 하는 거예요. 부부 명의로 공유로 취득하는 거죠. 각각 2분의 1씩 취득했다면 남편도 6억, 부인도 6억. 합쳐서 12억이죠. 그러면 이거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주택을 취득했을 때 공시가격이 12억짜리 취득했을 때 남편 앞으로 6억, 부인 앞으로 6억,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되면 종부세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는 인세기 때문에요. 인세기 때문에 부부 합산이 아닙니다.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남편도 6억이고 부인도 6억이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1세대 2주택 이상입니다. 2주택 이상일 때는 공시가격이 6억 원 이하는 세금이 없죠. 1세대 2주택은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하는 겁니다. 6억 원 초과하는 경우만 과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택을 취득했을 때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이 세금을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에게 일정 부분을 증여하는 거지요.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하는 것은 10년 동안에 아들 각각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남편이 10분의 4를 사고 부인이 10분의 4를 사고 장남 앞으로 10분의 1, 차남 앞으로 10분의 1 이렇게 해서 10분의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세금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하나의 절세 방법이 되겠죠. 그런데 이 여러 주택을 가진 사람이 부동산 임대등록 사업자입니다. 올해까지 2018년도 12월 30일까지 주택 임대 사업자입니다. 주택 임대 사업자가 임대 등록을 하게 되면 재산세를 많이 감면해 줍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0제곱미터 이하를 임대 등록할 때는 재산세가 없습니다. 이거 100% 감면입니다. 100% 감면이 되고요.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일 때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국민주택이 85죠. 85제곱미터 이하 시에는 재산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재산세를 25%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형 중공공임대, 기업형 중공공임대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느냐? 역시 재산세 감면이 되겠는데요. 역시 4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전용 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 재산세가 100% 감면입니다. 감면이고요. 그리고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 이때는 재산세가 75% 감면해 줍니다. 그리고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이건 임대사업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2018년도 말까지 등록하는 사람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때 이 기업형 공공임대주택은 2호 이상 임대해야 됩니다. 2호 이상 임대 시에 감면 혜택이 있고요. 그러면 기업형 중공공임대는 혜택이 공동주택과 아파트죠. 여러분,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가 되겠는데, 이러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입니다. 사실은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2호 이상 임대하게 되면 이러한 재산세가 100%부터 적게는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자, 지금 그 종합부동산세로 언론에서 어떻게 인상될 거다라고 여러분들 기사를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거는 2018년도 가을에 정기국회나 임시국회 때 통과되게 되면 2019년부터 종부세가 인상이 되는데요. 당연히 국회를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러한 종합부동산세 절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